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헬퍼민입니다. 10번째 영상 준비했는데요. 음, 지금, 그래도 시작할 때보다 구독자 수도 점점 늘고 있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여러 가지 이제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댓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이제 계속 예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제 기준에서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반응도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계속 리뷰하면서 제 스스로도 공부가 되고 또 제 부족하지만 그 들으신 거 이 강의가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고 또 댓글에서 해주시니까 어, 뿌듯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구독자 수가 일정 이상 지나가면 제가 지금 이건 이제 운동 손상 증후군 이제 그림을 이제 리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이제 파트별로 이제 강의도 좀 올려볼 생각이거든요. 이제 정말 제가 이제 여태까지 공부하고 그런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또 환자를 바라보는 평가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케어하는 방법까지도 지금은 이제 리뷰 정도지만 이제 제 강의를 조금씩 올려볼까. 이제 뭐 구독자가 뭐 100명 달성이 되면 뭐 그렇게 해볼까 해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저도 더 전문적으로 진짜 돈 받아도 부족함 없는 강의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는, 이 처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네 발 엎드리기 자세와 이제 슬관절 신전하는 동안의 요추 회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그림 이제 설명은 이제 뒤로 락킹, 하는 동안에 오른쪽 고관절은 왼쪽 고관절보다 더 굴곡이 돼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환자는 오른쪽으로 좀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비대칭적 고관절 굴곡은 요골반 회전을 야기시키고 이는 오른쪽과 왼쪽 골반의 비대칭적 높이를 비교하여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왼쪽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골반 회전하려는 성향은 슬관절을 신전할 때 더 잘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 그림을 그래서 진짜 슬관절 신전할 때 더 잘 드러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이제 B 그림을 봤을 때 슬관절 신전을 할 때 오른쪽 슬관절을 신전할 때는 회전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C 그림 이제 왼쪽 슬관절을 신전을 할 때는 요 골반 부위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이 살짝 된 거죠. 어, 이렇게 좌측을 보는 느낌으로. 이제 이것은 이제 오른쪽 고관절 신전근이 왼쪽으로 회전하려는 것과 관련된 요골반 부위보다 더 뻣뻣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오른쪽 고관절 신전근이 관절 회전의 패턴은 네 발 엎드린 자세에서 후방 락킹할 때와 슬관절 신전 시 모두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오른쪽 고관절 신전근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왼쪽이겠죠. 오타가 많은 것 같아요. 이쪽 필 때 돌았으니까 이쪽이 더 뻣뻣한 거죠. 이 코어보다 이 뻣뻣한 게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졌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요골반 회전, 이제 요추나 골반의 회전을 일으키는 주범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 내발기기 자세에 이제 후방 락킹을 했을 때 골반의 기울기가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이 골반의 왼쪽이 더 높은 쪽으로 기울기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좌측 고관절의 굴곡 제한, 여기가 이제 굴곡이 좀 덜 되고
여긴 좀 더 많이 돼서 이쪽으로 더 뒤로 간 거죠. 그러면서 이쪽은 좀 이런 식으로 어, 뭐 이렇게 된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제 뭐 굴곡 움직임 말고 다른 게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내발기위 이제 후방 락킹 움직임 패턴만 보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사실은 이제 골반에 기울기가 생겼다는 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기울기가 생겼는데 이 기울기가 생겼다는 게 이제 고관절에서의 기준으로 봤을 땐 여기가 내전이 더 된 느낌, 여기는 좀 외전이 된 느낌. 그래서 뭐 내전근이 문제일 수도 있고 외전근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요거만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요 두 가지를 해보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슬관절 신전을 해보니까 우측은 괜찮은데 좌측을 했을 때 회전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이제 햄스트링의 이 타이트함이 요 골반을 회전시킨 것이 확실하구나. 이제 좀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사람의 몸을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 두 가지 평가를 보고 그래서 햄스트링의 문제니까 이 뒤에 있는 신전근의 문제니까 아 그럼 여기가 조금 더 굴곡이 우측보다 부족한 이유도 좀 충족이 되는 거죠. 좀 이제 아다리가 맞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음, 근데 만약에 이분이 요골반 통증이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 이제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보다 저 같으면 이제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훨씬 이분의 통증을 경감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의 햄스트링의 타이트함이 이제 코어를 무너뜨릴 정도의 수준인 거잖아요. 음, 고관절을 움직일 때 이게 무너지는 것처럼. 물론 당연히 타이트한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는 것도 해야 되고 요골반 회전을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코어 힘을 기르는 거, 이 두 가지 두 트랙으로 치료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당장 그 슬관절만 신전을 해도 이제 이 몸통의 회전이 만들어지는 정도의 햄스트링이니까 이제 그걸 뛰어넘는 코어를 만들어서 이분의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은 너무 좀 이론적인 이 임상적인 게 아니라 좀 이론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약해진 코어가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그 코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주고 나서 그 후에 그 약한 코어를 조금씩 그 환자의 수준과 난이도 맞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햄스트링부터 먼저 스트레칭을 좀 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위에서 설명했던 이제 움직임 양상들과 유사한 패턴을 좀 가져온 거예요. 요거 다 비슷하죠?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관절의 제한이 이제 요골반의 과도한 이제 회전 움직임을 만든 거다. 이제 코어를 무너뜨린 거다. 이제 평소에 CKC 기능으로만 사용해서 이제 타이트해진 햄스트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체중을 왼쪽으로 지지를 하면 골반은 자연스럽게 지지한 쪽 골반은 후방 경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후방 경사인 상태에서 계속 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햄스트링과 같은 그 뒤에 있는 근육들이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그 햄스트링이 더 활성화될 일이 많아져요. 당연히 후방 경사인 상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햄스트링이 조금 더 그렇지 않은 다리, 체중 지지를 더 많이 안 한 다리보다는 더 타이트하고 이제 과하게 긴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그림처럼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이제 이건 OKC 상황, OKC 기능을 쓴 거잖아요. 지지하는 건 익숙해서 잘하지만 이렇게 OKC 기능을 하려고 하면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가볍게 다리를 드는 느낌이 아니고
이제 또 다리를 들 때 몸통 전체가 이렇게 이 사람도 회전이 됐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서 늘어나지 못하면서 이게 안 늘어나면서 골반 기울기가 이렇게 원래는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골반이 이렇게 됐죠. 아마 이 동작을 하면 훨씬 더 많이 이 사람이 그 기울기가 더 생길 겁니다. 이 사람보다 더. 음, 그래서 또 여기 어, 앉아서도 보면은 이 좌측으로 체중이 쏠려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앉아 있을 때도 왼쪽 엉덩이로 더 지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이제 좌측 슬관절을 이제 피려고 할 때, 당연히, 이거는 약간 OKC 기능이에요. 얘를 하려고, 발차기라고 생각하면은, 이 발차기를 하려고 할 때 우측 골반이 지지가 좀 된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 돼야 돼요. 우측 엉덩이로. 우측 엉덩이로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이 되면서 이 발차기, 이 슬관절을 신전을 해야 되는데,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왼쪽 이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왼쪽 엉덩이로 체중이 더 지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계속 좌측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슬관절을 피려고 하니까 몸 전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바로 이렇게 회전되는 겁니다. 회전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우측 다리 할 때, 이때는 회전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왼쪽 지지를 원래 하고 있으니까, 왼쪽 엉덩이로 체중 지지를 하니까 딱 안정감이 있죠. 이 지지된 상태에서 얘만 딱 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로 지지하는데 여기로 또 하려니까 이게 이제 몸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겁니다. 회전이 일어나고. 좀 비슷한 경우로 이제 스쿼트 할 때 불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제가 뭐 유튜브 보면서 이제 봤던 영상인데요.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서도 좀 비슷하게 우측으로 골반이 약간 전방 이동되고 약간 측방 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측방 편이까지는 아니어도, 음. 어, 여기 영상에서는 이런 분을 이제 애프터 지금 훨씬 나아졌죠. 이 애프터로 교정하는 과정을 이제 유튜브로 올리셨는데 외국 분이세요. 근데 이제 스쿼트는 다관절이 참여하는 운동이잖아요. 이제 고관절, 뭐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다 사용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스쿼트 자세만 보고 이 틀어지는 원인이 이제 어디 관절 때문이고 어디 근육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패트릭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이 패트릭 테스트를 통해서 이분의 불균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테스트를 한 결과 좌측에 비해서 우측이 이제 공간이 훨씬 여기가 이제 많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좀 잘 내려가는 반면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쪽 우측의 이제 내전근이 타이트하구나 판단해서 이제 이 CKC에서 내전근을 효과적으로 그 이제 짧아진 내전근, 타이트한 내전근을 이센트릭한 게 CKC 상황에서 이센트릭하게 늘려줄 수 있는 이 힙 에어플라인 엑서사이즈를 이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지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몸을 에어플레인처럼 이제 비행기처럼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했다 다 돌아오고 회전했다 돌아오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체중 지지하고 있으니까 CKC 상황에서 내전근이 이센트릭 했다 다시 돌아왔다 이센트릭 했다 돌아왔다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운동을 하면 내전근 그 이센트릭 하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예, 다른 근육들보다 제대로 하면 이 내전근 느낌이 되게 많이 잘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애프터가 됐다라는 이 영상인데요. 음, 얘기가 나온 김에 이 패트릭 테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패트릭 테스트 너무 유명하고 뭐 간단하게 편리하게 이제 고관절, 뭐 골반 주변 상태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뭐 유용한 테스트인데요. 뭐 임상에서도 자주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스파인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테스트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그림과 같이 사자다리 예, 이 사자다리를 만 자세에서 골반이 이제 움직이지 얘가 뜨지 않은 상태 않은 상태로 이제 무릎을 바닥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이때 뭐 통증이 있거나 뭐 여기 서해부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뒤에 뭐 골반이나 허리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뭐 통증은 없는데 너무 이 무릎이 이 바닥으로 너무 내려가지 않는 경우 어, 뭐 일정 이상은 괜찮은데 너무 이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을 이제 테스트 시 양성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양성일 경우에 이제 관절 관점에서 보면은 뭐 천장 관절, 뭐 이제 골반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고관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근육에서는 뭐 당연히 내전근, 뭐 이상근과 같은 뭐 외회전 근육 그리고 뭐 장요근 아니면 뭐 복압의 비활성화를 뭐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제 먼저 테스트할 때, 이 서해부 쪽에서 이 통증이 발생하는 케이스를 좀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음, 그래서, 이 네발기기래. 그, 패트릭 테스트 할 때 이 서해부 쪽으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 때, 이 그림 보시면 이 좌측 사진은 가만히 있는 고관절 모습이에요. 이제 골두가 잘 들어가 있죠. 이제 우측 사진은 외전, 이제 벌린 거, 벌렸을 때 고관절 모습입니다. 이 외전된 상태에서 외회전까지, 외회전까지 감이 되면 이 골두가 이 소켓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골두가 앞으로 최대한 나오는 포지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 이런 포지션 하면 탈구되기가 쉽다고 이제 위험하게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런 포지션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이 외전 상태에서 외전까지 하면 이 골두가 최대로 나오는 포지션이 된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고관절이 뉴트럴 포지션 그냥 딱 원래 잘 들어가 있는 사람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 이런 동작을 해도. 근데 이제 평소 고관절이 JH보다 약간 전방으로 이제 이동돼 있는 고관절 전방활주 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자세를 할 때 이제 안 그래도 나와 있는 골두가 더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앞쪽의 근육이나 이제 인대, 연부 조직들을 압박을 하면서 테스트할 때 통증이나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 통증이. 그러니까 딱 패트리 테스트 자세인 거예요. 이 외전과 이렇게 내리면 외회전이잖아요. 이때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이 바로 장요근입니다. 장요근. 이 그림은 이제 고관절 전방 활주에 관련된 이제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이 장요근인데 전방할주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도 계속 골두가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 장요근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냥 딱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음. 원래는 이제 장요근이 딱 이렇게 앞에서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잡아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골두가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요근을 계속 자극해요. 그러니까 패스트릭 테스트를 하면
이제 그 자극이 재현이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제 위치에서 벗어나면서 연부 조직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골두 자체가 전방으로 나간 것도 있지만 원래 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전방할주가 있어서 이 자세를 했을 때 여기 통증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골반의 틀어짐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골반의 전방 회전으로 이제 바닥에서 약간 떠 있는, 그러니까 지지점, 이제 삑섬이 없는 상태에서 고관절을 이제 패트릭 테스트로 수행을 하면 당연히 골반의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고관절이 움직이니까 고관절이 엄청 불안정하고 또 골반이 이제 전방 회전된 만큼 고관절은 더 적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억지로 내리게 되면 골두가 빠지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골반 자체가 AS, IS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평행하게 시작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 환자분의 골반 틀어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ASIS가 좀 더 높아져 있어요. 이 사람은 골반 틀어짐, 골반의 회전 틀어짐이 있어서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평행이 아닌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 얘가 더 높아져 있고 여기가 좀 떠 있는 거죠. 이쪽 허리가 좀 더 전방 경사가 돼 있고 불안정한 겁니다. 이 바닥에 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지지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고관절을 이렇게 확 움직여 버리면 이 고관절이 엄청 불안하겠죠. 그래서 뭐 서해부든 어디든 아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쪽 고관절이 전방 회전되어 있어요. 좀 더 앞으로 올라와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쪽은 이쪽보다 더 덜 내려가는 게 사실 맞잖아요. 골반 애초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골반 애초에 여기에 떠 있으니까 떠 있는 만큼 고관절이 이 무릎이 바닥에 닿는 그 정도도 이게 뜬 만큼 덜 내려가겠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얘랑 똑같이 내리려고 더 내려요. 막 더 내리면 이미 고관절에선 리미트인데 더 내리려고 하니까 그 고관절 골두가 앞으로 나와서 그 전방 활주되면서 이탈되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골반이 바닥에 지지된 상태에서 패트릭 테스트 자세를 했을 때 이제 둔근의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 외회전 근육 힘이. 근데 그렇지 못하고 헐렁한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이 골반이 지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관절 근육들도 지지점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 ROM이 잘 나오면, 그러니까 이 무릎이 바닥에 잘 내려간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헐렁한 고관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고관절에 이제 고관절의 근육들이 활성화된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정하고 약한 겁니다. 그래서 골반에 이제 체중 지지가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고관절 주변 근육들이 이제 안정화를 못한 결과인 거죠. 원래는 이제 딱 여기 허리랑 이 골반이 딱 바닥에 닿은 이 삑섬이 된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돼야 이 고관절 주변 근육들도 안정감 있게 수축이 되는데 이게 안 뜨면 얘도 움직이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제 축구 선수가 왼발로 지지하고 오른발로 찰 때 왼발이 지지가 제대로 안 되면 오른발을 잘 못 차듯이 같은 원리인 겁니다. 빅섬이 제대로 돼야 모바일이 안정감 있게 되는 거죠.
어, 그 전방활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 고관절이랑 어깨관절은 정말 유사한 게 많습니다. 둘 다 볼앤 소켓 조인트고 그래서 이제 치료의 방향성도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당연히 음, 만약에 이제 어깨를 내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막히는 게 있으면 이걸 고관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치료를 해보세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고관절이 잘 안 되면 이 관절의 문제를 어깨 관절이라고 생각을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봐도 좀 해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고관절 전방활주 증후군이랑 어깨 관절 전방활주 증후군은 비슷한 부분이 정말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깨 관절에서는 전방활주 증후군을 일으키는 근육이 뭐 대흉근, 팩 메이저, 이제 아니면 이두근도 있지만 뭐 광배근 또한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광배근이 어깨 관절을 신전을 시킬 때 로테이터 커프가 이제 조인트 센츄레이션, 그러니까 얼라이먼트를 뉴트럴 얼라이먼트를 딱 유지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광배근이 써지면 골두가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고관절 전방할주 증후군도 물론 위의 그림에서는 위의 그림에서는 이 둥근 대신 햄스트링을 사용하면 전방할주 증후군이 생긴다, 나타나는 그 모멘트를 받는다. 하지만 둔근에서도 딥 로테이터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대둔근만으로 컨트롤을 하게 되면 역시나 전방할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보시면 이게 이제 광배근이고 이제 대둔근이잖아요. 이건 딥 로테이터, 이거는 이제 로테이터 커프. 모양만 봐도 이 골두를 얼마나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겠다 느껴지시죠? 모양 생김새만 봐도 정말 컨트롤 잘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애로 컨트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근육으로 이 고관절을 당연히 전방할주가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예. 얘도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요걸 움직이는 건데, 요걸 컨트롤 하는데 얘로 컨트롤 한다고 생각하면 전방할주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골두가 전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깨든 고관절이든 앞쪽의 연부 조직이 당연히 이제 눌리면서 손상,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어깨에서는 대표적으로 바이셉스 텐던, 바이셉스 롱헤드 텐던, 여기 아프다고 하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전방할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골두가 앞으로 빠져서 그 스트레스로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염증 치료한다고 뭐, 뭐 주사 맞고 하는데 그게 당연히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원인 치료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치료입니다. 왜 염증이 생겼냐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골두가 앞으로 계속 빠지면서 우리는 골두가 안 빠지는 어깨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냥 이 상처 난 거, 염증만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관절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스와스 스와스 텐던 여기 텐던이죠. 이게 텐던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앞쪽으로 가면서 이게 손상이 되는 겁니다. 이 바이셉스 텐던 손상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서해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 전방할주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하냐? 앞쪽이 아프니까 앞쪽 근육들을 풀어줘야 되나? 이건 너무 이제 진짜 너무 단순한 거고요. 물론 여기 매뉴얼 하면서 혈액순환 좀 높여주고 뭐 이제 염증 가라앉히는 이런 매뉴얼도 당연히 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프니까 풀어주는 그런 느낌.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전문적이지 못한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했던 광배근이나 뭐 대둔근 같은 이제 전방활주 증후군을 야기시키는 근육들을 뭐 풀어줘야 되나? 뭐 둘 다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필요하고 뭐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치료의 핵심은 전방으로 이동된 골두를 후방으로 실질적으로 이동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동을 시켜줘야 통증이 개선되고 움직일 때 기능이 좋아지고 움직일 때 안 아픈 거죠. 골두가 앞으로 안 빠져 있으니까. 제 위치에 있으니까 연부 조직 스트레스 받을 확률이 훨씬 줄겠죠. 그래서 아무리 근육들을 잘 풀어주고 이완시켜도 결과적으로 골두가 후방으로 이동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통증과 기능 제한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활주 증후군을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전방활주 증후군을 일으키는 근육이 이제 이두근, 대흉근, 광배근이구나. 그러면 이제 환자를 전방활주, 여기 앞쪽이 아픈 분을 만난 거죠. 그러면 이두근 풀고, 대흉근 풀고, 이두근 풀고, 여기 이제 광배근 풀고. 근데도 아프다 그래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 똑같이 했는데 전방활주 증후군이 아닌가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풀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골두가 제 위치로 갔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뭐 만져서 확인을 하시든 움직일 때 뭐 손을 이 골두를 만져보면서 하시든 어쨌든 내가 치료를 했을 때 얘가 제 위치로 가야지만 좋아지는 거겠죠, 당연히.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골두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어깨에서는 로테이터 커프의 외전 근육들의 이센트릭 컨트랙션 기능을 살려줘야 되고 고관절에서는 딥 로테이터의 외전 근육 대표적으로 이제 이상근의 이센트릭 컨트랙션 기능을 되살려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뭐 이제 후관절랑 뭐 늘려줘야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방활주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제 평소 생활을 할 때 골두가 전방으로 이동된 상태에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 이제 말했던 어깨 관절이든 고관절이든 이제 외전 근육들이 이센트릭으로 활성화되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앞쪽에서 골두가 앞쪽에서만 노니까 뒤에 근육들이 뭐 늘어나는 이센트릭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면 계속 근육들은 이제 컨센트릭하게만 이제 사용이 되고 근육이 늘어났다 짧아졌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짧아졌다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하다 보면 근육 자체의 길이가 짧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 늘어나는 기능, 이제 특히 조절되면서 늘어나는 이센트릭 기능이 점점 상실됩니다. 이제 그러면 전방으로 나온 골두는 더욱더 후방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골두가 후방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무엇보다 치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외전 근육의 이센트릭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다. 이 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관절 케어할 때 핵심 되는 게 인프라스피나투스와 테레스 마이너와 같은 이제 외전 근육 그룹들. 고관절 케어할 때는 핵심이 되는 게 이상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DNS에서 이제 고관절의 기능을 평가할 때 저렇게 엉덩이가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엉덩이가 좀 파여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여 있죠. 이게 이제 갈릭 힙이라고 DNS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렇게 이제 컨케이브 이제 오목하게 컨케이브 모양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센트릭 기능이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이제 계속 컨센트릭으로만 근육을 사용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선해서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쫙쫙 퍼져야 돼요. 이래야 이제 콜디네이션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잘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딥 로테이터가 아닌 이제 글로벌 머슬인 대둔근이 우세한 패턴으로 사용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어, 적
엉덩이로 젓가락 이제 부러뜨릴 때처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꽉 조여서 쓰고 있죠. 이건 이제 기능적인 이런 이제 근육의 사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대둔근이, 글로벌 머슬인 대둔근이 우세한 패턴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이제 이런 패턴이 이제 고관절 전방 활주를 일으키는 요인이 또 되는 거고요.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고관절은 이제 볼앤 소켓 조인트인데 저렇게 그림처럼 이 왼쪽 그림처럼 힘을 주고 이렇게 빡 힘을 주고 있으면 고관절에서 절대로 자유롭게 회전 움직임을 조절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있는데 여기서 회전이 자유롭게 정교하게 조절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잠시만 제가 지워드릴게요. 이렇게 퍼져 있어야 얘가 고관절을 당연히 잘 쓰겠죠. 이 회전도 잘 쓸 거고 정교하게. 이러면 거의 뭐 신전만 쓰겠다는 거겠죠. 이 회전이 자유롭게 사용이 안 될 겁니다. 이런데 이제 이런 컨케이브, 이 컨케이브 이렇게 쑥 들어간 거 있죠. 이 컨케이브한 패턴은 고관절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DNS는 이런 걸 보고 이제 많이 평가를 해요. 컨케이브한 부분을 보고 이제 몸통을 보면 옆구리가 쑥 들어가는 아니면 이 아랫배가 여기가 이제 쑥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쫙 퍼져 있는데 여기가 쑥 들어간 여기 양쪽도 들어가 있겠죠. 몸통에서는 이제 그로인 부분이나 옆구리 부분이 대표적으로 컨케이브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제 IAP, 이제 복압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이제 복부 근육이 이센트릭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컨센트릭하게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이 되면 이제 컨케이브한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히 그로인 같은 부분은 이제 복압이 아니라 복직근만 사용했을 때 보통 나타나고 이렇게 옆구리가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기립근, 척추 기립근만 이렇게 과도하게 사용하면 옆구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복압으로 이렇게 밀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 근육만 빠딱 서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콜디네이션이 안 되고 몸통의 콜디네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직근이나 특히 이제 뭐 상복부가 이러겠죠. 상복부 그리고 뭐 이제 여기 기립근이 기립근으로만 이제 과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쪽이 이제 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횡격막과 골반적은 이 평행한 상태가 복압을 형성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데 이런 식으로 복직근이나 기립근을 우세하게 사용하게 되면 사지탈 플랜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많이 야기되고 이 몸통 트랜스버스 플랜에서의 움직임은 잘 일어나지가 않게 됩니다. 이제 구부려지거나 제껴지거나 그래서 복압을 형성하려면 이게 평행해야 되는데 자꾸 굽어지거나 제껴지는 것만 하니까 복압 당연히 형성이 더 안 되게 되겠죠. 그리고 회전, 이제 트랜스버스한 움직임이 이 몸통의 트랜스버스한 움직임, 기능적인 움직임이 또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DNS 이제 복압 퀄리티를 평가할 때 이제 아랫배 여기 딱 여기랑 이제 옆구리 여기 뒤쪽 부분을 이제 체크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깨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골두가 전방으로 이제 활주가 되면 뒤쪽 외전 근육들은 이센트릭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 보면 딱 봐도 여기가 긴장이 많이 되어 있죠. 딱 이렇게 짧아져 있고 이제 계속 이제 컨센트릭하게만 이제 사용이 되면서 근육이 단축되고 경직되고 탄력이 사라지고 이 후 관절낭 같은 조직들도 다 뻣뻣해지는 그거 이제 적응이 된 겁니다. 이 위에 그림 보시면 아까도 좌측 그림에서 이제 우측 그림으로 진행을 하려면 뒤쪽 외회전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이 골두가
이제 골두가 이렇게 뒤로 가면서 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센트릭하게 근육이 써지면서 이 근육들이 콜디네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 외회전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골두가 후하방으로 이동돼야지 어깨뼈와 이제 상완골이 이 JH, 유트럴 얼라이먼트, 센츄레이션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어깨 주변에 이제 근육들이 콜디네이션을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척추 또한 올바르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이 어깨 관절, 양쪽 어깨 관절을 케어를 잘 해주면 이 등 누를 때 이 SP 엄청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극적으로 느끼는 분들.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 어깨 관절만 케어를, 양쪽 어깨 관절만 케어해줘도 여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누를 때도 안 아프고 그냥 누르는 느낌만 나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고관절 전방활주든 어깨 관절 전방활주든 이 외회전 근육들이 이센트릭 기능을 되살려서 골두 자체가 실제로 후방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키포인트다. 이렇게 되면 뒤에 공간이 뒤로 골두가 이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패트릭 테스트 할 때, 죄송합니다. 패트릭 테스트 할 때 서해부 통증이 발생을 하면 장요근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요근은 이제 결과, 이제 다치는 근육이고 물론 장요근이 앞에서 잘 잡아줘야 골두가 앞으로 빠지지 않겠죠. 근데 그거 문제뿐만 아니라 이상근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연결지어서 아니 오히려 이성근의 문제를 해결할 때 장요근도 잘 써진다 이렇게 생각을 케어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천장관절 생각을 해보면 패트릭 테스트 할 때 내 4자 다리 자세를 하는 다리가 이 자세를 하면 이쪽 골반이 후방경사가 상대적으로 됩니다. 반대쪽 다리는 상대적으로 전방경사 움직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누르고 있는 거죠. 이때 천장관절에서 움직임이 발생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천장관절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세이크럼이랑 일리엄의 이제 관절하는 부분. 이제 학생 때 많이 배우셨겠지만, 이제 천장관절의 움직임을 천골, 그러니까 세이크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뉴테이션과 카운터 뉴테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뉴테이션은 이제 천골이 보시면 이게 뉴테이션이라고 써 있는 거고 이제 카운터 뉴테이션이라고 써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이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죠. 인사하듯이. 이쪽은 이제 뒤로 제껴지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쪽은 뉴테이션이 되는 과정인 거고, 이쪽은 카운터 뉴테이션이 되는 과정인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는 앞으로 이 세이크럼을 보시면 됩니다. 세이크럼 기준으로 보면 이쪽으로 앞으로 하면 뉴테이션, 얘는 반대로 뒤로 가는 거니까 카운터 뉴테이션. 그래서 이제 뉴테이션은 천골이 앞으로 인사하는 느낌, 반대로 카운터 뉴테이션은 천골이 뒤로 뒤집어지는 움직임을 이제 표현하는 용어예요. 근데 위에 그림 보면은 이제 골반이 후방 경사 될 때 얘는 앞으로 상대적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후방 경사가 되는 쪽은 천골이 뉴테이션 방향으로 움직이고 상대적으로 골반이 전방 경사되는
쪽은 천골이 카운터 뉴테이션으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는 이제 관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의 독립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하기보다는 다 상대적인 움직임이에요. 이제 골반과 이제 이 천장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말한 게 이제 좌우에 대한 이제 차이인 거고요. 이제 앞뒤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또 봤을 때는 우측 사진을 여기를 보면은 이 뉴테이션, 그러니까 이 내외전, 고관절을 내외전하고 이제 허리가 로도시스가 증가하는 이런 자세를 할 때는 이게 앞으로 숙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숙여진다. 그러니까 뉴테이션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외전하고 이 로도시스가 감소하는 자세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진다. 뭐 이제 이 천장 관절의 움직임을 이제 이건 앞뒤의 상대적인 움직임인 거죠. 이건 뭐 이제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정리해 보면 이 패트릭 테스트 자세를 할 때 얘가 후방 경사가 좀 된다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쪽 천장 관절은 아까도 말했지만 후방 경사 되면 뉴테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 뉴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뉴테이션 동작이 엄청 조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왼쪽 다리를 했으니까 얘가 이제 후방 경사 되고 천골은 이제 앞쪽으로 뉴테이션 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 일리엄이 이렇게 후방 경사 되면서 왼쪽 일리엄이 후방 경사 되면서 얘는 여기 이 관절은 앞으로 살짝 뉴테이션이 되는 이런 과정인 겁니다. 이 테스트를 할 때 이 천장 관절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 이제 뭐 보통 이제 골반이 정상보다 전방 회전되어 있거나 고관절도 이제 외회전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 통증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골반이 정상보다 이 전방 회전되어서 틀어짐이 있으면 골반은 이제 전방 회전과 전방 경사가 거의 세트예요. 왜냐면 이제 체중이 실렸냐 안 실리냐, 체중이 더 실리는 쪽이냐 덜 실리는 쪽이냐 이 상대적인 차이로 나오기 때문에 덜 실리는 쪽은 전방 회전과 전방 경사가 보통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세트이기 때문에 이미 약간의 이 전방 경사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그 틀어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쪽 골반을 패트릭 테스트 할 때 이제 후방 경사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천장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전방 회전이랑 전방 경사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쪽 오른쪽이. 그러면 이런 자세를 했을 때 원래 후방 경사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전방돼 있던 사람이 후방으로 안 가지면서 계속 전방돼 있는 상태 유지한 상태로 이런 자세를 하니까 천장 관절이나 이런 관절에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관절의 외회전 움직임이 제한이 되면 이제 고관절에서 나와줘야 되는 움직임이 나오지가 않으면서 보상작용으로 이제 골반이나 천골, 이제 천장관절에 좀 더 부하가 실리게 되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 되면 얘가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움직임이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얘로 보상하면서 얘가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 관절 자체가 이쪽이 전방경사 틀어짐이 애초에 있어서 이런 자세 할 때 후방경사로 매끄럽게 움직임이 전환되지 않고 전방경사를 유지하면서 이 자세가 되니까 또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파트가 좀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저도 설명하면서 좀 어렵긴 한데 좀 중요한 파트기도 합니다. 또 상황이.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공부도 따로 해보시고, 양반다리를 했을 때 보면 유난히 이제 안 내려가는 다리가 있어요. 이쪽 다리가 안 내려가죠. 이쪽 다리는 잘 내려가는데, 이제 그쪽 고관절이 외회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고관절에 외회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회전 움직임이 제한돼서 이쪽의 천장관절 쪽에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골두가 그 전방으로 빠지면서 아까처럼 서해부 통증으로 나타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모두 골두의 위치가 전방으로 이동되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이제 고관절 외회전 근육의 이센트릭 기능을 되살려주는 것이 이런 고관절 기능을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패트릭 테스트에서 개선이 되면은 패트릭 테스트가 개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양반다리도 훨씬 편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원리란 소리죠. 이 여기서 안 내려가는 거나 여기서 안 내려가는 거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다리 할 때 이쪽이 안 내려가야 하면 이 사람 패트릭 테스트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전근의 문제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패트릭 테스트 자체가 고관절 외전 동작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내전근이 그만큼 늘어나지가 않으면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 공간이 높아지겠죠. 이거는 이제 평소에 뭐 내전근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타이트해진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쪽 골반이 전방회전에 전방경사 틀어짐이 있는 분이라면 이제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측방편이 포지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할 때 이런 움직임이 자주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로 서고 걷고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고관절이 모음 포지션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좀 더 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음 포지션에서 체중이 실리게 되면 당연히 외측에 있는 후중둔근보다는 이쪽은 늘어나면서 힘을 못 받을 거고 오히려 내전근 쪽으로 힘이 더 실리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내전근이 더 타이트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힙 에어플레인 테스트 엑서사이즈 요거를 통해서 이제 통증과 또 스쿼트 불균형을 개선시킨 사람은 뭐 이와 같은 경우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힙 에어플레인과 같은 이제 CKC에서 근육 불균형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은 당연히 너무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골반의 틀어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고관절의 틀어짐은 모두 체중심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CKC 그러니까 체중이 실리는 상황에서 근육이 콜디네이션을 회복해야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통증 없는 그 기능적인 몸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뭐 CKC 중재가 어렵다면 OKC부터 진행해야겠지만 점점 나아지면서 CKC 중재로 넘어가야 합니다. 같은 CKC라 하더라도 더 적은 관절이 참여하는 자세부터 다관절 참여 자세로 점점 변화시켜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는 다관절 참여 운동이기 때문에 이미 스쿼트 할 때 불균형한 자세와 통증이 동반되는 분한테 이 스쿼트 자세에서 고관절 내전근의 과활성을 중재하고 콜디네이션을 회복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상과 같이 뭐 힙 에어플레인과 같은 운동으로 물론 이 운동도 적은 관절이 사용되는 운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쿼트보다는 무릎이나 발목이 훨씬 덜 사용되고 고관절에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중에 이제 콜디네이션을 회복하기가 이 스쿼트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이 운동을 해서 개선을 시키고 이제 스쿼트로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환자의 상태와 수준을 기준으로 모든 치료와 케어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비슷하게 후방 락킹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후방 락킹 할 때 이렇게 측방 편의가 일어났죠. 책에서는 이제 B 그림을 이제 우측 고관절이 좌측보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굴곡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틀어짐이 생긴 거다. 여긴 좀 덜 일어났다. 그래서 골반의 기울기가 좀 더 이렇게 높아진 것이다. 근데 만약에 C처럼 이렇게 외회전을 시켜놨어요. 외회전 시키고 후방 락킹을 했더니 기울기가 비슷해졌죠. 골반 한쪽 측방 편의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 경우는 왼쪽 고관절이 외회전 근육이 타이트해서 이렇게 짧은 자세로 해놓으면 이렇게 잘 가는데 늘어난 자세로 하니까 얘가 안 늘어나면서 이렇게 빠졌구나 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럼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는 이유가 왼쪽에 외회전 근육의 타이트함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비슷한 측방 편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원인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좌측 그림과 같이 이 그림과 같이 외회전 근육의 불균형, 고관절 외회전 근육, 그리고 힙 에어플레인으로 이제 교정했던 분처럼 고관절 내전근의 불균형, 고관절 내전근의 불균형, 그리고 햄스트링의 타이트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햄스트링 불균형,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는 경우,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제 불균형을 케어할 때 꼭 이 세 부위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임상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런 자세, 이런 측방 편의가 일어나는 경우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이쪽으로 이제 체중이 실려 있고 이쪽으로 축이 이쪽으로 쏠려 있는 겁니다. 체중심이 이쪽으로 쏠려 있고 이쪽은 체중을 덜 실는 쪽. 그래서 이쪽이 이제 측방 편의가 일어나면서 뭐 전방 회전도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측방 편의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양쪽 다리는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양쪽 다리는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골반이 일로 더 빠져 있으니까 이쪽은 더 늘어나고 이쪽은 좀 더 타이트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쪽 내전근이 더 타이트하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은 대부분 체중을 많이 지지하는 쪽 내전근이 더 타이트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나 골반이 좀 넓은 분들, 뭐 남자든 여자든 골반이 좀 큰 분들이 체중 지지하는 쪽이 체중 지지하는 쪽 내전근이 더 타이트할 확률이 높아요. 체중 지지하지 않는 쪽은 뭐 내전근이든 이 둔근이든 뭐 햄스트링이든 다 안 써요. 그냥 헐렁헐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OKC를 해도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그냥 헐거워서 그냥 막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체중 지지하는 쪽은 이쪽으로 계속 체중 지지를 하니까 안정성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니까 힘이 좀 들어가요. 이쪽은. 그래서 햄스트링도 좀 타이트하게 되고 그리고 둔근도 좀 써지게 되고 이쪽보다는
뭐 후중둔근도 좀 더 써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골반이 넓은 분들 같은 경우는 골반이 넓은 분들은 애초에 여기가 후중둔근이 다 늘어나요, 조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골반이 너무 넓으면 다리를 이렇게 그냥 다리는 한 일자인데 이미 여기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시죠? 이 후중둔근이 이미 늘어나 있어요. 이미 모음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지지를 하더라도 이쪽 다리로 체중을 지지하더라도 후중둔근으로 체중 지지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전근으로 지지를 해요. 그래서 내전근이 타이트해요. 둔근은 얘도 약하고 얘는 더 약하고 얘가 그나마 세지만 비슷비슷하고 이 내전근이 엄청 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환자분을 봤을 때 양쪽 내전근을 긴장도를 평가했을 때 긴장도가 더 높은 쪽 그쪽이 대부분 이제 축인 쪽이 맞습니다. 그쪽을 축으로 쓰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조금 더 설명해야 될 부분, 이제 고관절이나 골반이나 그리고 그걸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나 또 환자를 어, 빠르게 평가하고 체크하는 부분은 사실 더 설명을 드릴 게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아예 따로 파트를 나눠서 제가 좀 정말 임상에서 쓸 수 있게 쓸 수 있는 평가법이라든지 그런 걸 좀 이렇게 정말 엑기스로 모아서 한번 나중에 따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뭐 좋아요나 뭐 댓글이나 또 이제 구독자분들 수가 많아지면 제가 일정 생각하는 부분 많아지면 그렇게 좀 하나씩 파트별로 좀 정말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이제 이런 책 리뷰가 아니라 진짜 제 강의를 조금 하나하나씩 올려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